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그 전에 한번 이걸 언급하긴 했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이런 전기차의 어떤 가속 성능과 제어 능력이 미래의 어떤 그런 포뮬러 E라든지 이런 스포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아침에 그쵸, 이 유리가 내려가면서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데 마감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조금은 돼서. 이게 뭐야 이거? 드라이브웨이에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런 날은 오토파일럿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낙엽에 길에 라인이 가려져서 오토파일럿이 어리둥절합니다. 예,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게 전기차의 이제 토크 커브고요. 그냥 0부터 그냥 맥시멈을 때려버립니다. 이거는 인터널 컨버션 엔진의 이제 파워와 토크 커브고요. 보시다시피 윈도우가 굉장히 좁습니다. 맥시멈을 때리는 구간이 딱 일정 RPM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영화나 어떤 드래그 레이스를 보면 특히 영화에서도 과장되게 이렇게 어떤 출발선상에서 그린라이트이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악셀레이터를 계속 전개하면서 브룽 브룽 하는 이유가 어떤 영화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드라이버들이 딱 그린라이트이 터졌을 때 여길 맞추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튀어나갈 때 최대한의 파워를 갖고 튀어나가는 거죠. 반면에 전기차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밟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최대한의 토크를 초반부터 뽑아서 차가 그냥 팡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기사도 있듯이 프로페셔널 드라이버들이나 이렇게 토크 곡선을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하시지 일반적인 사람이 공도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술 없이 엔진 키고 오토매틱이니까 뒤에 넣고 신호 땅 떨어졌을 때 악셀레이터 끝까지 밟았다고 하면 이 커브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표기된 스펙상 나온 100까지 가속하는 그건 절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전기차는 특히 모델 3는 너무나도 쉽게 이 광고되어 있는 숫자 혹은 그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걸 너무 쉽게 냅니다. 일반인도 마치 프로페셔널 드라이버가 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모델 3에는 굉장히 운전 재미가 있다는 이 즉각적인 반응이 진짜 재밌습니다. 밟을 때마다 몸이 시트에 파묻힙니다. 한 1초 진짜 페라리의 뺨을 때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굳이 퍼포먼스 모델이 아니어도. 퍼포먼스 모델은 정말 페라리를 때리겠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반론하시는 분이 뭐냐면, 야, 요즘은 런치 컨트롤이 있어. 그래서 이 런치 컨트롤, 요즘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반 이런 인터널 컨버션 엔진 차도 굉장히 제어 능력이 뛰어나서 런치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아서 이 자동차의 최고 피크점을 알아내서 차를 거기에 딱 세팅에 맞춰놔서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 런치 컨트롤을 액티브하는 방법이 뭐냐면 브레이크 일단 밟고 악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면 알아서 컴퓨터가 토크의 최대치인 점을 맞춰주고 제가 브레이크를 딱 띄면은 차가 탕 튀어나가는 겁니다. 예, 이러면은 거의 꽤 준수한 수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널 컨버션 엔진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복잡한 제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변수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딜레이도 있고요. 제가 악셀레이터를 밟는다고 해서 바로 그게 밸브가 열리고 이러면 리스폰스가 좋은 전기차에서 모터를 컨트롤하는 거에 비하면 형편없기 때문에 꽤 준수한 수치를 내는 거지 거기 표기된 수치를 내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전기차는 진짜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밟으면 그냥 튀어나가고 그런 즉각적인 반응. 제가 차에게 어떤 일이라는 걸 시켰을 때 그게 바로 즉각 답이 오는 느낌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런치 컨트롤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런치 컨트롤을 심지어 요즘 런치 컨트롤이 기아 스팅어에도 있는데 이 런치 컨트롤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차가 과부하가 걸려서요.
쉬라고 한다든지 여러 번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으로 좋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 BMW조차도요. 쉽게 차에 무리를 가하기 때문에 과열돼서 자주 사용하기가 매우 힘들고요. 그에 반해서 전기차는 훨씬 더 수월하게, 물론 배터리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자동차의 최고 성능을 금방금방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치 정말로 프로페셔널 드라이버 느낌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예, 포뮬라 2로 넘어가기 앞서 중간 점검은 테슬라 모델 3를 몰게 되면요. 조금이라도 차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운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프로페셔널한 드라이버가 되는 느낌 계속 강조하지만 극강의 성능을 그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도에서요. 그러니까 페라리 사서 공도에서 그 토크 커브 계산해 가면서 그 RPM을 맞춰서 튀어나갈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만약 페라리가 와도 그냥 시동 켜고 그냥 엑셀레이터 밟으면 모델 3한테 그냥 발릴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 3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 드라마가 없는 그냥 밟으면 늘 최고의 파워를 주고 컨트롤이 매우 쉽고 정말로 끝내주는 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전기차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가 갖고 있는 큰 특징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포뮬라 2라고 그 포뮬라 경기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엄청나게 빠른 자동차 머신으로 트랙을 돌아서 누가 더 빨리 들어오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등급이 있는데 그중 넘버 1이 포뮬라 1이고 한국에선 별로 인기가 없지만 여기 드라이버가 되기가 무지무지 어렵고 드라이버가 된다면 정말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최근에 이거의 일렉트릭 버전이 나왔습니다. 일렉트릭 버전. 이게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인기가 굉장히 핫한데 경기를 보면요. 얼마나 웃기냐면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팬부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팬부스트. 왜 이런 걸 만드냐면 팬부스트가 뭐냐면 인기가 많은 드라이버, 인기 투표를 많이 얻으면 갑자기 그 드라이버가 운영하는 차의 파워를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경기 보면 무슨 게임 하듯이 몇 초간 부스트를 쓰게 해서 차의 파워가 순식간에 늘어나는 그런 규칙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게임 같은 룰을 넣냐면 전기차 자체가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뭐라도 만약에 이 전기차는 만들기도 쉽고 고장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포뮬라 경기 여러 장르가 있는데 보면은 뭐 내구도 테스트도 한다고 하지만 전기차의 내구도 그딴 건 없습니다. 그냥 뭐 100만 마일 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심지어 파워를 어느 누가 뭐라도 차에 조금이라도 관심만 있으면 맥시멈 파워를 금방 끌어내고 모터의 컨트롤이 매우 정교하고 훨씬 빠르고 리스폰스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컴퓨터가 너무너무 알아서 잘 제어를 해주니까 경기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다들 최고의 성능을 내다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20초간 부스트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뭐 부여한다든지 아니면은 팬들 투표를 많이 받아서 인기 있는 드라마한테 무슨 파워를 더 준다든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강제적인 룰을 탑재하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훨씬 더 몰기 편하고 컨트롤도 좋고 그러면서 빨리 가는 차를 일반 공도에서도 맛보게 됐다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슬라 타이어에 대해서 찾아뵙겠습니다.